벌써 방학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방학 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네, 방학 때는 제가 해야 될 것들로 이제 체험학습을 간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하고 다음 학기 거를 예습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체험학습은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독서를 사실 많이 해야죠. 북캉스를 해야 되겠죠. 근데 독서 습관을 잡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랑 독서를 하는 시간을 좀 합의를 하셔가지고 하루에 매일 좀 북캉스를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스 너무 좋네요. 네, 학생들한테 뭐 하루에 꼭 독서를 할 시간을 정해봐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럼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은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5분, 10분 이렇게 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장 굉장히 많은 시간을 던져요. 2시간, 3시간은 잡아야 되지 않겠니? 그럼 선생님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합의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최소한 이것만큼은 읽을 수 있겠다 하는 시간이 도대체 몇 분이야? 30분이요, 1시간이요, 뭐 이 정도의 시간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네가 꼭 하기로 약속한 거다, 네 입으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독서 시간을 정하셔서 북캉스를 꼭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이 정도는 매일매일 읽어줘야 뭐 독서 습관이 길러진다든지 권하는 시간 있으세요? 불안한 마음에서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최소한 몇 시간 독서는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거는 없죠. 이제 그래도 아이들한테 저는 최소한 1시간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읽다가 그게 길어지면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고 못하는 날은 30분도 되고 하지만 이제 그래도 최소한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갖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책을 보려고 하니까 요즘 책이 정말 종류가 많더라고요. 혹시 좀 책을 어떻게 좀 골라야 될까요?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은 금방 골라서 앉아요. 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40분 내내 책만 고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책을 고를 수 있다라는 의미는 평소에 독서가 충분히 잘 되어 있다와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좀 관심 있어 보이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학년을 보고 그걸 추천 도서를 고르면 안 되는 게 5학년인데 3학년 수준인 애들도 있고 3학년인데 5학년인 수준인 애들도 있기 때문에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이해가 잘 되고 재미있다 그러면 내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뭐 한 권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있다. 그러면 그 책을 검색을 해요. 그럼 그 책 밑에 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많이 읽은 책 이런 식으로 추천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의 책을 고르면 아이들이 좀 비슷한 장르여서 또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사회와 과학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보고 그것과 관련된 책을 또 읽어보는 것도 교과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로 책을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꿀팁인데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혹시 편독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도 좀 걱정되는데요. 만약에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은 이제 저도 독서 비율을 좀 정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려요. 그래서 뭐 창작도만 너무 읽는다. 그러면 이번 방학의 프로젝트로 뭐 과학이나 역사 관련된 책을 한 권씩만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최소한의 것을 이제 읽어보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책만 너무 읽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책이라도 사실은 저는 읽어보면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 요즘 보면 학습 만화가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학습 만화도 괜찮을까요? 만화라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학습 만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 만화를 보고 책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도 하고 이제 저도 걱정이 됐던 것은 저희 반에서 학습 만화를 이제 허용을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3학년 1학기 때 읽었던 학습 만화를 3학년 2학기 말에도 똑같이 읽고 있더라고요. 학습 만화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제 독서 사다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밥이 많은 책도 자꾸 읽어봐야 이제 맛있어지잖아요. 그래서 학습 만화만 너무 많이 읽는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비율을 정해서 이제 글밥 많은 책 중에 좀 쉽고 재밌는 책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할 때 EBS를 이용해서 사실 예습이든 복습이든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예습이 중요한가요? 복습이 중요한가요? 이번에는 좀 온라인 수업이어서 복습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방학이 굉장히 짧아요, 이번에는. 맞아요.
네, EBS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요 교과목의 진도를 나가는 이제 만점왕이라는 강의가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만점왕 수학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심화 단계가 이제 이번에 또 새로 나왔어요. 이제 우리 아이한테 좀 약한 과목 아니면 약한 부분, 네, 그 부분만 골라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학원을 다니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하고 안 다니기에는 찝찝한, 예를 들면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 책방, 글방이라든지 뭐 요리조리 글쓰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과학도 뭐 과학할고 양 뭐 이런 식으로 과학에 관련된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해 보시면은 이 방학 때 또 알찬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급하게 막 메모를 했는데 이게 다 무료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학 동안에 이런 부분은 꼭 해줘야 된다. 한번 꼭 확인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게 있을까요? 수학이죠. 네. 수학은 한 번 구멍이 나면 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전 학기에서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 꼭 반드시 보시면서 틀린 문제 다시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특히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개념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만큼이라도 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정말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수학 익힘책 보면서 유난히 많이 틀렸다. 그 부분만이라도 복습을 하시는 거죠. 심화 문제집을 활용해 보신다면은 저는 이제 5학년 이후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제가 보니까 5학년부터 그렇지 않아도 수학이 마구마구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또 심화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4학년 때까지는 이제 수학의 기본을 다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10분씩 연산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의 개념과 더불어 연산을 연습하는 건 4학년 때까지는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5학년이 되면은 교과 과정도 이제 사칙 연산은 다 끝났어요. 혼합 계산이 나오고 그 전에 거를 다 짬뽕해서 배우는 개념인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이한테는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화 문제집을 조금 더 활용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방학이 되면 이제 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들 이제 숙제 챙기기 다 힘드시지만 1번으로 꼽는 게 사실 일기거든요. 아이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일기 정도는 써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를 수가 있고요. 힘드시겠지만 이제 방학 때 다른 거는 다 안 하셔도 독서하고 일기하고 일기를 매일 쓰기 힘들다면은 뭐 주 3회 이런 식으로 정해진 횟수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일기를 쓸 때 이렇게 좀 한번 해보는 거 추천한다. 이렇게 쓰면 일기 쓰는 재미도 늘고 아이들을 좀 글 쓰는 솜씨도 좀 늘어날 거다. 이런 혹시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일기를 쓸 때 일단 대화문을 꼭 인용하는 걸 넣어라. 그러니까 따옴표를 넣어서 이 말하는 거를 넣으면 이 일기가 생동감이 산다. 그래서 그 일기에 있어서 대화문은 1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 마음, 감정이 나온 어휘들을 많이 알려주고 그 중에서 하나씩을 골라서 써봐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3번째는 최대한 자세하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꾸며주는 말, 흉내내는 말 이런 것들 국어 시간에 계속해서 배워요. 그래서 미션으로 꾸며주는 말 몇 개, 뭐 흉내내는 말 몇 개, 반드시 그 일기에는 그 미션을 좀 수행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일기가 나오더라고요. 학습적인 부분 외에도 방학 동안 좀 아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온라인 수업이더라 하더라도 또 아이들은 나름대로 긴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서 듣고 나름대로 진도율을 이제 채우고 또 과제를 해서 내고 해야 되는 거니까 힘들었을 텐데 이제 방학을 하고 나서 며칠간은 좀 푹 쉬었으면 좋겠고요. 예, 며칠 안 되니까 그 시간을 계획을 세워서 또 알차게 2학기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초등생활 처방전이라는 유튜브를 또 운영을 직접 하고 계시니까요. 거기에 가시면 또 오늘 못한 많은 내용들, 많은 도움의 말씀들을 남겨놓으셨으니까 거기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재밌게 보셨다면요.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